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를 뜨겁게 달군 리플과 서클의 인수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부인에 숨겨진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루머가 확산되었다가 공식적으로 부인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를 통해 리플이 미국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을 40에서 50억 달러에 인수 제안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졌지만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나서서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서클 인수설을 직접 부인한 배경과 그 의미. 둘째, 이번 루머의 진원지와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친밀한 관계. 셋째, 인수설에 대한 상반된 시장 반응과 독점 우려. 넷째, 리플의 실제 다음 행보와 스테이블 코인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XRP와 리플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직접적인 부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리플 행사에서 조지타운 대학교의 법학 교수 크리스 브러머와의 무대 대화 중에 매우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갈링하우스는 루머를 완전히 일축하며 서클에 대한 인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리플은 서클 인수를 시도한 적조차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이런 루머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갈링하우스는 매우 명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해당 세션은 생중계되지 않았지만 브러머 교수는 이후 X, 과거 트위터를 통해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브래드는 단호했다. 리플은 절대 서클 인수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증언이에요. 브러머 교수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법학 교수로서 매우 신뢰할 만한 인물이고 그가 직접 들은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정말로 인수를 고려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수를 고려했지만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셋째, 루머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링하우스의 평소 성향을 고려하면 그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는 평소에도 매우 솔직하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유명하거든요. 따라서 리플이 실제로 서클 인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루머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이번 루머의 시작은 블룸버그와 포천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플이 서클 인수를 타진했으나 서클 측이 제한 금액을 낮게 평가해 거절했고 이후 코인베이스가 맞대응 입찰에 나섰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블룸버그와 포천은 매우 신뢰할 만한 매체들이에요. 이런 매체들이 근거 없는 루머를 보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어디선가 이런 정보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거나 잘못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서클은 리플보다는 코인베이스와의 관계가 훨씬 끈끈하며 기회만 있다면 코인베이스 쪽으로 매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서클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해요. 서클은 2013년에 설립되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USDT 테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DC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테더의 USDT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USDC는 더 투명하고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USDC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예요. 코인베이스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운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USDC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서클이 매각을 고려한다면 코인베이스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클은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며 약 72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요. 주당 27에서 28달러 수준에서 3,200만 주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 공개예요. 특히 블랙록이 전체 기업 공개의 약 10%를 매입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로 이들의 참여는 서클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72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는 리플이 인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모예요. 리플도 큰 회사이지만 72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식 교환 방식을 사용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리플의 기존 주주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리플의 서클 인수설처럼 시장을 흔드는 이런 핵심 이슈들 단순히 뉴스로만 소비하고 지나가면 투자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실시간 지표와 차트 분석, 전략 상담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전략 변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다음 급등 시그널까지 영상에선 다 전하지 못한 심층 자료들과 트레이딩 인사이트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번 인수설에 대한 시장의 상반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이 서클을 인수한다는 루머에 대해 시장 반응은 정말 엇갈렸어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모두 나왔습니다.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인수가 성사된다면 암호화폐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호스킨스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호스킨슨의 긍정적인 평가 이유는 아마도 리플의 기술력과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결합되면 더 강력한 결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에 특화되어 있고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메탈렉스 랩스의 창업자 가브리엘 샤피로는 리플이 블록체인 상에서 최대 발행자가 된다면 이는 시장 독점이며 암호화폐 아포칼립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샤피로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리플이 XRP라는 자체의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요 스테이블 코인까지 통제하게 되면 시장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이는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기본 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즉,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지배하게 되면 중앙화 우려와 함께 공정 경쟁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독점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탈중앙화인데 특정 기업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요. 또한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도 한 기업이 너무 큰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따라서 리플이 정말로 서클 인수를 추진했다면 다양한 반대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갈링하우스가 인수설을 부인한 지금
이런 우려들은 일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의 실제 다음 행보는 어디로 향할까요? 이번 갈링하우스의 발언으로 루머는 일단락되었지만 서클과의 인수 여부를 떠나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리플은 최근 자체 스테이블 코인 RUSD를 론칭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결제와 디파이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RUSD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의 핵심이에요. 리플은 서클을 인수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어요. 첫째,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70억 달러를 들여서 서클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요. 둘째, 통제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면 리플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서클을 인수한다면 기존 서클의 운영 방식과 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통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RUSD는 처음부터 리플의 기술과 통합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XRP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이 뛰어날 것입니다. 넷째,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서클을 인수하면 기존 서클의 규제 이슈도 함께 떠안아야 하지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면 리플이 직접 규제 당국과 소통할 수 있어요. RUSD는 이미 두바이에서 승인을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루머는 리플이 추구하는 미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힌트일 수 있으며 XRP 가격이나 ETF 기대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성공한다면 XRP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USD와 XRP가 함께 사용되는 생태계가 구축되면 XRP의 유틸리티가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 송금을 할 때 RUSD를 XRP로 변환한 다음 목적지에서 다시 현지 화폐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RP는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RUSD가 성공하면 리플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XRP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리플의 성공과 XRP의 가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번 서클 인수설 부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루머의 위험성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신중하게 정보를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공식 발표의 중요성입니다. 갈링하우스의 직접적인 부인이 있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루머를 믿었어요.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셋째, 기업 전략의 복잡성입니다.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체적인 방법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장 반응의 다양성입니다. 같은 뉴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를 수 있어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RUSD의 성장입니다.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둘째, 서클의 기업 공개 결과입니다. 서클이 성공적으로 상장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서클 인수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택할지 지켜봐야 해요. 넷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입니다. 테더, 서클, 리플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경쟁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관찰해야 합니다. 리플의 장기적인 전략을 보면 매우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클을 인수하는 대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이를 XRP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리플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제 송금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더해지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첫째, 규제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각국의 규제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분야예요. 리플은 RUSD가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적 안정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이 생명인데 기술적 문제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시장 수용성입니다. 이미 USDT나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RUSD가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어요.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있고 기관 채택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추가되면서 생태계가 더욱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클 인수설 부인 사건은 단순히 루머가 해소된 것을 넘어서 리플의 실제 전략과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플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일 수 있어요. 인수는 단기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반면 자체 개발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리플의 기존 기술과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서클 인수설 부인은 단순히 루머를 해소한 것을 넘어서 리플의 장기적인 전략과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리플은 외부 인수보다는 내부 혁신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XRP 생태계의 확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루머에 휘둘리기보다는 리플의 실제 비즈니스 성과와 기술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RUSD의 성장, XRP의 기관 채택 확산, 그리고 규제 환경의 개선 등이 더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의 서클 인수설과 스테이블 코인 전략 변화, 그리고 XRP 생태계 확장 같은 이런 거대한 흐름들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실시간 지표 공유는 물론 전략 상담과 투자 시나리오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변화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서클 인수설, 직접 부인과 리플의 실제 스테이블 코인 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미래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